제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열정을 가지신 분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해 드려야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잔챙이 업무니까, 우선, 처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테니스를 배우든 뭘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서 뭐 엔진 미션에 대한 구조를 공부할 필요 없죠. 핸들이나 잘 돌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운전도 잘하고 뭐 또 하다 보면 그런 다른 부분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지금의 주된 지식의 파트는 투자에 관한 파트죠.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자꾸 그런 데 신경을 쓰시면 딴짓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그 핵심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은 충분히 답변은 됐을 걸로 생각을 드리고요. 그 명절 잘 보내시고 마감 잘 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첫 경험에는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 비용이 있죠. 이렇게 눈탱이도 좀 맞아가면서 경험이 쌓아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왜 올바른 경매 컨설턴트 선별법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추석을 앞두고 메일을 보내게 되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5세이고 노모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여태 중장비 기사로 일해 왔으나 한 번도 직업에 만족한 적이 없었지요. 예. 직장 생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겠더군요. 맞습니다. 네.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된 사례가 있으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솔직히 변호사로서 또 부자가 되기가 어렵고요. 의사들도 망한 의사들 많고요. 의사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통상 부잣집하고 결혼을 하든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 극소수의 사람만 부자가 되고요. 의사들도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3D 업종이죠. 예. 그리고는 변호사들이 부자 됐다 해봐도 거의 다 정관예우로 돈을 번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들 수입 빤하죠. 판검사 수입 해봐야 400만원 이짝저짝인데 그 품위 유지하기 힘들죠. 결국은 다 변호사들이 쓰는 돈으로 이제 대우받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예우 받아서, 이제 한 1, 2년 밀어주죠. 그래서 한 해에 한 10억씩 밀어주고, 장차관금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형 로펌에 가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버는 것이지, 변론에서 수입 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에 속합니다. 이 바닥에서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직장 생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겠더군요. 20대도 경매를 배우고 싶었으나 지방이라 학원이 없더군요. 그럼 20대부터 경매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근데 지금 벌써 45세니까 한 20년 가까이 흘렀군요. 작년에 우연히 천안에서 학원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담 주신 분께서 20대에 경매를 배우셨다면 지금과 완벽히 다른 인생을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방이라 학원이 없다고 하셨지만은 그때 유학을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쵸? 지금 한국의 지배계층들의 자녀들은 거의 다 해외 유학파입니다.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유학이라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자, 일단은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자, 읽어볼게요. 배우면서도 꿈이 새로 생기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도기한 대표님의 책도 접하게 됐고요. 아파트도 2채 경공매로 한 건씩 받아봤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려준 경매 성공 방법은 현실과 떨어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파트 위주로 한 달에 한두 건씩 낙찰 받으면 3개월에 매도가 되면 계속 순환이 되겠더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변수도 있고 시세 변동도 있고 더군다나 전업으로 하려니
바로바로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로 자금이 유출되더군요. 도기한 대표님의 책을 보면 아파트는 하지 않는다는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은 경매를 투자를 직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다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 벌기 틀린 겁니다. 이제 아파트로 내가 실거주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면 몰라도 돈 벌겠다는 사람이 아파트 위주로 산다. 그러면 벌써 두고 볼 필요도 없이 하수축에 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경쟁률이 세면은 시세 차익이 작은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돈이 벌려면요, 한 100억 정도 현찰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꾸준히 아파트만 사면, 한 500만원씩 벌어가지고 계속 한 1년에 그냥 계속 하면 몰라도, 항상 조건은 뭡니까? 시간 제한, 자금 제한. 이 조건 하에서 이런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사막에 갔는데, 물을 한 통 가져갔는데, 거기서 샤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먹는 물도 아껴야 되듯이, 그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 한 통 있어요. 집에 가면 언제든지 수도를 틀면 나와요. 그렇다면 그 물 한 통 식수로 가지고도 샤워도 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5천 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6개월에 한 채씩 1년에 2번씩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낙찰받는 것은 1년에 10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명도의 기간, 그 다음 판매, 전월세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들을 아주 자기가 지배할 수도 없으면서 변수를 0으로 고려하고 그냥 어느 기간 안에 판매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 보면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어떤 삶에 대한 이치를 너무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하는 눈은 있어야죠. 그죠? 도기한 대표님의 책을 보면서 아파트는 하지 않는다는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배울 게 없다고 하셨죠. 100% 공감합니다. 학원 내에서도 주위에도 경매로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권리 분석만 잘하는 사람만 있더군요. 저도 힘들게 공부해놓고 정작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물건에 입찰을 하더군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일단은 항상 경매 권리 분석은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5%에 지나지 않고 권리 분석은 자기가 인수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준이면 족하는 것이지,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준은요, 쓸모없는 지식들이 드글드글합니다.